이걸 못하면 치명적인 거. 그럼 학교 성적은 그래서 입시 결과를 뒤바꾼 케이스도 있다던데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공부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중3 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 수많은 경우를 보면 그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경우들을 본 거죠. 부모님한테 제가 진짜 한번 꼭 뵙고 싶었다고. 가장 뛰어난 학생인데 이런 아이를 기르려면 내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쭤봤더니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제가 공교육이 막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입시 질문을 받아서 좀 난감한데, 입시를 잘하려면 국영수 과학 사회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죠. 입시를 잘하려면 입시 제도에 맞는 나의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고, 지금 현 입시 제도에서는 크게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수능시험 이 두 개를 요구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봐야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도 대부분은 학교 생활에서 내가 뭘 겪었고 뭘 중점적으로 탐구를 해봤고 어떤 느낀 점들이 있는지, 그 와중에 윤리적인 딜레마라던가 최근의 시사라던가 특정한 수학 과목에 대한 면접을 보는 학교, 학과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걸 다 잘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덩어리가 큰 거, 이걸 못하면 치명적인 거가 뭐냐? 학교 성적을 잘 받는 겁니다. 왜냐면 수능 성적은 당연히 국영수 과학사회의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그야말로 학교 생활을 기록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한 성취, 그리고 배우면서 뭘 했느냐, 동아리 활동 어떻게 했느냐, 일반적인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느냐, 교우 관계는 어떻느냐,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 학생의 이력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에는 학교 성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성적을 잘 못 받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입시 결과를 바라는 건 그냥 바라는 거다. 네, 바라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학교 활동,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내가 뭘 했는지,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 선생님들의 나에 대한 관찰 기록이 어떤지 이런 걸 위주로 지원하는 전형도 있다던데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뒤바꾼 케이스도 있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해에 수험생이 한 수십만 명 됩니다. 그 중에 있겠죠. 있는데 이건 마치 복권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있죠. 근데 그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거예요. 게다가 그런 학생부 기록이 엄청 뛰어난 기록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학 입시잖아요. 대학교에서 올해에 들어올 신입생을 뽑는 교수나 입학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딱 봤을 때 수학 시간에 이런 것까지도 공부했어? 와, 이런 논문까지 찾아봤다고? 와, 대단한데? 이 사람 뽑아야겠다 싶은 게 아니고, 이렇다고 그럼 학교 성적은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학교 성적이 좀 그래,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성적이면 설득력이 안 생겨요. 설득력이 안 생기면 뽑기 주저하게 되고, 물론 이 뽑은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전형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시 전형이라는 것이 이 학생부와 수능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를 어떤 비율로 어떤 순서로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가지의 입시 전형이 나오는 것인데, 이걸 그 중에 특정한 몇 개를 골라서 미리 준비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특정한 전형을, 특정한 트랙을 정해두고 공부를 맞춰서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큰 파이인 학교 성적부터 잘 받자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 성적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꼭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선생님 저는 그러면 수능 위주로, 모의고사 위주로 준비하겠습니다. 학교 성적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현재 대학 입시를 보면 수능에서 물어보는 학업 능력과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학업 능력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학교 시험은 특정한 범위의 특정한 책의 특정한 챕터의 특정한 내용을 공부해서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치게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단원, 이전에 배웠던 내용은 연계돼서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모의고사는 정반대란 말이죠. 아예 범위라는 게 없어요. 모의고사의 모의가 수능 시험을
수능시험을 모의한다는 거죠. 수능시험을 비슷하게 베낀다는 것이고, 수능시험은 전범위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모의고사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누적되어서 가득 차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처음 보는 지문, 주제,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공부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좁은 범위를 깊게 빠르게 디테일하게 채우는 학생의 경우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둘 다를 잘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둘 다를 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도하거나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취했을 때 남들이 우러러보고 실패했을 때 남들이 위로를 하는 거죠. 둘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이후에 학교 공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중3 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잘 보니까. 그럼 중3 때 완성되어 있으면 중2 때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또 사세고시라고 해가지고 살다 사세고시라는 단어를 들어볼 줄이야. 제가 하루는 근무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가를 걸어가다 보니까 본 게 있는데, 어느 학원 입간판이었어요. 영어 학원 입간판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초등학교 4학년의 영어 실력이 수능 시험을 결정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뭘 또 결정을 해. 그런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신념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어떤 근거를 들고 어떤 사례를 가져와도 안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작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수많은 경우를 보면 그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경우들을 본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본 가장 뛰어난 학생 중에 누구는 엄청 튼튼한 뭔가 이렇게 마음에 힘이 있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아이가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얼마나 똑똑하고 마음이 튼실한 게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그 아이한테, 야 제발 한 번만 너네 부모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무슨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고, 부모님한테 제가 진짜 한번 꼭 뵙고 싶었다고, 제가 만나본 학생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인데 이런 아이를 기르려면 내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쭤봤더니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어린 시절에 영어 유치원을 집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기도 해서 그런지 적응을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 유치원에 보냈더니 애가 엄청 밝아졌대요. 게다가 또 영어 유치원의 그 비용을 아껴서 주말마다 부모님이 이 밝아진 아이랑 같이 뭐 곳곳에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캠핑장도 다니고 계곡도 가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라포가 형성이 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를 직접 교육하기 시작하셨고, 또 정반대는 진짜 놀랍게도 저랑 좀 가까이 지냈던 학생 중에서 유독 영어 성적이 안 나오길래 이 친구 정말 영어가 정말 왜 이럴까. 다른 과목은 정말 점수가 괜찮은데 영어가 유독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거예요. 불러서 물어봤더니 놀랄 못지 않아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영국에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거의 못했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입시라는 것이요, 그렇게 영어 성적, 수학 성적, 국어 성적 몇 살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전부가 절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60% 정도? 그럼 나머지 한 30, 40%는 뭐냐? 이 아이의 마음의 힘, 이 아이가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공부하는지, 얼마나 주도적으로 공부하는지, 집에 가서는 얼마나 부모님이랑 원활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생각하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교와 교육의 목적이 탈학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00세 인생도 아니래요. 이게 요즘 태어난 친구들 120세 인생이래요.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한 100년 남은 거예요. 그죠? 이 100년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아이한테 원활한 인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시켜야 되냐 보면, 생각보다 대학에 갔더니 생각보다 그 학벌이란 것이 먹히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 또는 생각했던 거랑 대학 분위기가 달랐을 때, 생각했던 거랑 뭔가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걸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힘인 것 같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걸 무던하게 넘기는 것, 또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 안 하는 것, 또는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런 태도인 것 같고, 그거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부모님한테 의지하면서, 친구들이랑 원활한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겪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시를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황영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마라톤은 원시적인 운동이래요. 그냥 달리는 거래요. 하지만 그 달리는 길이가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설렁설렁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마라톤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달리는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엄청나게 빠르게 42.195를 달리십니다. 그 말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설렁설렁 준비해서 끝까지 간다거나 끝까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거고, 입시를 잘 준비하려면 첫 번째 국영수 공부를 열심히 하죠. 특히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영혼, 감정, 수면, 역량, 친구관계, 가족관계 폭넓게 인간됨의 향상 자체를 일찍부터 끝까지 도모하셔가지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